오디션이 한창인 한 스튜디오. 무대 위에 올라선 이들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전통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에서 이런 스타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겼나 싶은데요. 그런데 노래가 끝난 후 참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중국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송에 중국인이 출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고 중국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의 노래를 자신들의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무대에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모든 전통 문화와 양질의 컨텐츠들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거나 베껴다 버젓이 방송에서 공개하곤 합니다.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또 중국하는구나라며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인데요. 도저히 좌시할 수 없었던 한국인들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중국을 참교육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베이징은 현재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개막 전부터 온갖 논란을 휩싸여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중 한국인들을 가장 화나게 한 것은 시상요원의 의상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상요원 의상과 무척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중국 전통문화 요소를 혼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의 부족한 창의성을 꼬집었죠. 창의성이 없어 중국 고유 문화의 특징을 살려 의상에 녹여내지 못하고 한국의 것을 베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분개하여 쟤는 남 따라하기밖에 못해. 짝퉁의 교과서, 자존심도 없네. 저 정도면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 속국 아니냐 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자꾸 한국 문화를 건드리는 중국에 단단히 뿔이 난 것이었죠. 그러나 중국은 개의치 않고 올림픽 개막식에서 같은 짓을 또 저질렀습니다. 행사 초반에는 손에서 손으로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국기 릴레이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어린이, 사회 지도층, 국가훈장, 명예 칭호 수여자와 중국 전역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참여해 오성홍기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장면은 이 과정에서 포착됐죠. 반짝거리는 분홍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혔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따아 댕기로 장식한 이 여성은 누가 봐도 한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오성홍기를 전달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국인들이 노발대발하자 중국은 한복이 아니라 한푸라며 자신들이 원조임을 주장했죠. 이뿐만 아니라 상모를 돌리고 단체로 장구를 연주하는 모습이 중국의 전통 문화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11년부터 한국의 아리랑을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며 논란에 불을 지펴왔습니다. 이후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자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판소리를 검색하면 판소리는 길림성과 랴오닝 그리고 헤이룽장성의 조선족 거주지역에 퍼져있는 민속예술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명백히 한국의 것인데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조선족 자치구라는 말만 자꾸 나오고 있죠. 이어서 2011년 5월 길림성 등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판소리를 국가무형문화유산 3차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서술했는데요. 그러면서 판소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조선족 출신의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에서 조선족 자치구 내 판소리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조선족 자치구 내 판소리 전문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짓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바이두뿐만이 아니었죠.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중국 무형문화재망도 판소리가 중국 문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에 대한 설명 뒤에 21세기에는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위축되고 있는 판소리, 후계자 양성과 보호가 시급이라며 마치 보호해야 하는 자국 문화인 양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 공정을 시도하다 보니 대중매체도 선두에 서서 한국 문화를 가로채는 동시에 왜곡하려는 수를 써왔습니다. 중국 사극 드라마 소주차 만행에서는 극중 주인공들을 모시는 하인들이 한복을 연상케 하는 옷을 입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고리의 동정 모양부터 옷고름의 위치와 방향까지 모두 한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나라 배경의 사극 드라마 여의전에서는 극중 주인공이 황후로 책봉되는 장면에서
골룡포를 입은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은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조선 왕이 청나라에 직접 방문한 적도 없거니와 황후 책봉식 같은 일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일갈했습니다.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저취시가무에서는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부채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스트릿 댄스라던 심사위원의 말은 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죠. 요즘 문화공정이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은 중국 조음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전자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조선족이랍시고 나온 출연자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국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부르고 중국의 해아가를 갑자기 한국어 판소리로 열창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무대에서 무려 옹해아의 농악무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농악무는 한국에서 한반도 제천이식부터 농악의 형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역사가 무척 깊은 한국의 전통 문화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무형문화재다. 우린 이걸 보호하고 전승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건 노동가고 우리 조상들이 노동할 때 리듬 맞춰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모 돌리기도 조선족 것이라고 우겼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우리 농악무가 중국에 의해 먼저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떡하니 중국 조선족의 농악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이두도 농악무를 야오닝성 지역의 조선족이 추는 전통춤으로 국가비물질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다. 기원은 중국 고대 조선족 종교의식 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경기 당시 논노동의 발달로 농악무가 발달했고 생산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농경을 이끌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조음 방송 이후 프로그램 공식 SNS에 올라온 글도 가관입니다. 중국 조음이 비유문화를 무대로 옮기고 어떤 중국 문화가 외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지 중국 조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떤 새로운 논란이 있을지 짐작해왔으나 보기 드문 비유문화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판다와 같은 우리 조선족의 일종의 비유전적 춤인 농악무를 무대에 올려 자신의 일렉트로닉한 음악과 어우러져 민족적이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무대 작품을 만들어낸 옹해아는 새로운 융합과 연출 방식으로 시대의 음악 창작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이 탐내는 것은 전통 문화뿐만이 아니었죠. 한국에서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도 표절했습니다. 5년 동안 20차례가 넘게 무단 표절 등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영재발굴단, 정글의 법칙, 미운 오리 새끼, 히든싱어, 효린의 민박, 삼시세끼, 윤식당 등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 프로듀스 101은 중국에서 우상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표절당했는데 표절 수위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TV 포맷 생산과 배급을 대표하는 국제단체인 프라파가 우상연습생의 저작권 침해 등급이 무려 88%에 이른다고 말할 정도였죠. 두 프로그램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쇼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야 할 텐데요. 한국의 한 기업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특별한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훠궈와 딤섬, 마라탕 등 중국의 것으로 알려진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장면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한쪽에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훠궈와 딤섬, 그리고 마라탕을 즐겨 드셨다라고 적혀 있기도 했죠. 이 문구는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더불어 1년 365일이 만우절인 듯 멈추질 않는 중국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그 기분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이 소식은 중국의 신화 웨이보에 전해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길길이 날뛰며 아무 생각이 없는 한국은 왜 사라지지 않아? 결국 한국은 중국의 성인이 훠궈를 먹고 자라는 것이지.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침해당하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자신들이 한국에 하는 짓에 대해서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니 그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잘 들어라. 너희의 김치와 한복 모두 중국의 것을 베낀 것이다. 라며 꾸준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를 넘는 중국의 문화공정에 이 정도는 해줘야 중국이 흠칫하기라도 할 것 같은데요. 기업이 앞장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들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우리 문화를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가 끝까지 한국의 것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